이강인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저와 함께 행간 짚어보는 시간이죠. 시간이 한 14분 정도 많이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뉴스 재구성 들으셨는데 그 끝부분에 안철수 공동대표가 그분 목소리는 잘 흉내를 못 내겠어요. 특이하던데 어조랑 어투도 잡음이 안 나오는 공천이 있을 수 있나요? 그랬는데 잡음이 나오는 걸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잡음이 나오게 된 연유, 까닭, 그 원인을 두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항상 잡음이야 나오죠. 왜? 된 사람이 있고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투덜거리고 아깝다 이러는 건 맞는데 새정치 하겠다고 해놓고 옛날보다 더한 방식의 그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좋은 정치적 자산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비교적 꽤 많은데 안 대표가 수업료를 덜 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행간 첫 번째입니다. 배는 침몰하고 있는데 높으신 분들 오니까 빨리 생존자 데려와라 라는 제목에 아까 양정대 기자가 그렇게 흥분했던 문제의 그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 텔레비전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못 살겠다라는 닉네임 쓰신 분께서 6시 14분에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 심장이 약하신 분, 임신부 혹은 노인 또는 어린 사람은 보지 마세요. 안전행정위원회 지금 현재 방송 보지 마세요. 열받아 쓰러질지도 몰라요. 참. 이걸로 그냥 상상하겠습니다. 우선 그 문제점을 다룬 기사 한 대목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세월호가 300명이 넘는 희생자를 가둔 채로 물속으로 침몰하고 있던 4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119 상황실은 고위 공직자들이 현장을 방문할 시간에 맞춰 생존자들을 팽목항으로 데려오라고 해양경찰 상황실에 수차례 다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들이 생떼 같은 목숨을 잃고 있던 그 순간에 생존자 구조보다는 현장에 내려갈 고위 공직자들의 의전에 신경 쓰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현안 보고에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사이 해경 상황실과 119 상황실 사이에 오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경은 지금은 구조가 우선인데 높으신 분들이 어디로 내려오든 무슨 상관이냐고 따지지만 119 상황실은 생존자들이 서거차도에 머물러선 안 된다면서 환자들을 옮겨와야 한다고 거듭해 요구한다. 네, 대강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이미 다들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통탄하거나 그런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해경 위에 119가 있네요. 관료제 문제점 지금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에 의해서 매일 논의되고 있는데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저는 딱 한국 공무원의 문제점을 딱 두 가지만 골라봐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 갑의식, 엘리트의식,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데서 오는 알량한 권세 부리기, 권세 부리기, 그거에 맞들려서 갑질하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고용한 머슴인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데 주인에 대한 충성심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 위에서 군림하려 하고 군림하는 걸 당연히 여겨요. 왜? 엘리트식에 찌들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자기 바로 윗상관 또는 그 다음 윗상관만 쳐다보고 그들에게만 눈에 잘 들려고 합니다. 그것을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업무는 못해도 되는데 의전에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버르장머리 없다, 싸가지 없다, 잘못 배웠다라는 이름 하에 선임 또는 높은 사람 앞에서 행동거지가 문제 있을 때 그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좋은 자리, 적재적소에 가기 힘듭니다. 왜? 눈 밖에 벗어났으니까. 되먹지 못했다라는 소리. 마음속에 있는 채점표에서 이미 그렇게 매겨져 버려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상명하복,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바로 윗사람 또는 윗사람, 윗사람, 제가 말을 바뀌었군요.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이성이 마비되기까지 해요. 이건 제가 뭐 많이 목격하고 겪기도 했고 기자를 하면서 뭘 하면서 많이 봤어요. 결정적인 것을 지금 여러분은 여기 보고 있는 거예요. 119 상황실에서 보십시오. 지금 현장이 어떻게 되건 내가 잘 보여야 할 높은 사람이 거기 가니까 가서 그 사람 악수할 사람 또는 뭐 생생한 증언, 자기가 무슨 취재 기자예요? 생생한 증언을 듣게. 구조된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오라고? 듣고 싶으면 자기가 가야죠. 이따위 생각에 젖어 있고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이게 40-50년 넘게 유전자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에게는. 뼛속 깊이 말 그대로 유전자처럼. 이거 안 고쳐진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한번 제안을 했는데 몇 급 이상 고위직에 오르면 정년을 보장하지 말자. 그리고 고시제도 이거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자. 당장 폐지했으면 좋겠지만 고시에 목매달고 있는 젊은 청춘들을 또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몇 년 후에는 없애나가면서 좋은 인재를 국가공무원으로 유인하는 방안 중에는 여러 가지 뭐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처럼 매우 높은 급여를 주고 그 대신 조금만큼만 비리를 저질러도 아주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그래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았다가 정말 좋은 일자리 놓칠 텐다. 그러니까 아주 깨끗해지거든요. 싱가포르를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싱가포르라고 무슨 우리나라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눈앞에 이득을 보면 견물생심 이런 게 없는 전혀 별종의 인간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인간 본성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어떤 동기부여와 어떤 조직행동론에 입각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쪽 면을 승하게 해서 좋은 쪽을 제대로 발전시켜 제도로 굳혀가는 것. 저는 그걸 행정제도의 발전이라고 보는데 지금 저쪽에서는 애들이 선실에 갇혀서 죽어갖고 있고 배는 60도 90도 그러면서 기울어지는데 글쎄 시간이 그렇잖아요. 10시 반부터 11시면은 높은 놈 그게 뭐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가서 대령시키라고 하니 해경이 막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데도 전화 붙잡고 환자들 데리고 와 이 소리만 하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들의 이 갑의식과 의전에 충성하는 그러니까 영혼 없다 소리 듣는데요. 그 두 가지 못 고치면 아무리 국가 개조한다고 대통령이 뭐 내놓고 뭐 해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가를 개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틀린 거고 명토 박아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관료제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정부를 바꾸면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이른바 국가개조 플랜을 공무원 손에 맡기면 안 되죠. 공무원들 어떻게 뜯어 고쳐야겠다는데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수술합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잖아요. 자, 뭐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이 뭐 아프리카 TV네 팩트 TV네 뭐 국회 오늘 저 양정대 기자 때문에 국회 TV 시청률 팍 올라가겠네요. 그걸로 한번 다들 보고 확인하고 문제점을 체득하기로 하십시다. 두 번째 행간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뉴욕타임스의 진실을 밝혀라라는 제목의 전면 광고가 났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이거 정치 선동 세력이 한 거다. 그 NYT에 광고 낼 돈 있으면 차라리 성금으로 내지 그랬냐 그러면서 막 국내에서 외국에 있는 우리 미국 교포들을 상대로 막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막들 뭐라고 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영어로 자기가 쓸 때는 상김, 그러니까 김상, 한국말로 그런가 봐요. 5월 11일 날, 이제 이분이 격분해서 쓴 글인데, 오마이뉴스나 몇몇, 이렇게 페이스북 이런 데에서 많이들 읽으셨을 거예요. 옳게 제대로 이것을 기사로 다룬 것은 저는 과문해서 못 봤는데, 그분이 격분해서 쓴 글 중에 한두 글자는 좀 톤 다운해서, 우선 변 PD가 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를 후원한 미국 교민 중 한 사람으로서 한번 냉정하게 따져봅니다. 아니, 미국 교민이 대체 박근혜 하야시켜 무슨 이득을 보겠습니까? 대체 무슨 정치적 이득을요? 대한민국 대통령 바꾸면 뭐 갑자기 미국이 확 살기 좋아진답니까? 솔직히 진짜 미국 교민으로서 새누리당 FTA 날치기 얼마나 유리한지 아세요? 진짜 미국 교민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새누리당 지지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하야 아니면 최소한 박근혜 정부 대우각성이라도 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를 대한민국도 누리기를 원해서예요. 박근혜 하야 안 해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겠다고 다짐하고 지금이라도 모든 공약 실천에 옮긴다면 대체 뭔 이유로 박근혜 하야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한 달 되어 가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점잖게 시작했는데요. 조금 한두 문단 넘어가면 이제 아주 격분하십니다. 그 문장의 맛을 그대로 느끼시려면 검색해서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 중에서 조금은 좀 순화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이완구 신임 원내대표라거나 원내 지도부들이 NYT에 이런 광고가 났을 때 아주 초보적이고 직물적이고 유치한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까 안 기자하고 그 NYT 개제권의 뒷얘기를 나눌 때도 나왔습니다만 그 미스 USA인가 저 아주머니들 그 옛날에 버지니아 공대에선가 우리 한국계 조 아무개라는 청년 조였나요? 이렇게 총격 사건 나고 막 큰 거 한 번 있었죠. 그때도 그 사이트가 굉장히 맹위를 떨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기자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외신 특히 미국의 주요한 신문에 언급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하니까 이걸 활용해보자 그러면서 지금 이걸 시작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박정희 때 그런 인식이 굳어진 거죠. 철저한 보도 통제로 국내 신문은 유신 때 꼼짝도 못하고 제대로 된 진실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귓속말로 소곤 이렇게 해서 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카더라라고 카더라 통신이 마치 유언비어의 상징처럼 됐지만 그 말의 어원 자체는 제도 언론권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니까 귓속말로 조심조심 얘기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목했던 유신의 통제 시절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귓속말로 그러다가 이제 전해지는 과정에서 조금 부풀려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걸 유언비어다 그러면서 막 철저한 단속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국내 언론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외신에 대한 의존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 특히 NYT나 워싱턴 포스트 또는 LA 타임스 같은 것은 미국 정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곳의 논조가 어떻게 되느냐를 한국의 정통성이 취약한 군부 독재 정권들은 늘 귀를 쫑긋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광고를 돈을 들여서 내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어요. 밖에 나가 사는 우리 교민들은 그 고국에 대해서 항상 이중적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 한편으론 그리워하면서도 뭔가 힘들었거나 그랬기 때문에 한국에 서운한 점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배려해서 이런 광고가 냈을 때 질책으로 알아듣고 잘하겠다. 외국에 가서 적응하면서 살기 힘드신 거 굉장히 바쁘게 살고 벌이도 시원찮고 말하자면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미국 사회에 가 있는 재미교포? 그렇게 어렵게 볼 거 없어요. 비주류 사회로 하층 노동에 주로 종사하고 그저 이를 악물고 돈 쓸 거 안 쓰고 안 먹고 모아서 아이들은 어떻게든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서 한번 이뤄보려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중하류 노동에 많이들 종사하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위로했어야죠. 오죽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고국을 잊고 그저 한국 걱정 없이 살게 못해드려서 참 미안합니다. 이거 국제적인 수치인데 여러분이 안 그래도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여유조차 없어요. 또는 남에 대한 배려나 한 번 더 미루어 짐작하는 그 역지사지를 못하는 거죠. 유전적으로 못해요. 대개 한나라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광고 보고 발끈해서 그럴 돈 있으면 성금 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격분할 수밖에 없죠. 그 마지막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김상이라는 분이 쓰신 겁니다. 국가망신이요? 그놈의 체면. 그것 때문에 박근혜가 저렇게 불통하고 있는 걸 보시면서 국가 체면을 논하세요. 나 아파요.
하고 아픈 걸 드러내야 의사가 고쳐주고 간호사가 간호해주는 거예요. 혼자 벙어리 냉가슴 마냥 끙끙 앓고 있으면 누가 와서 치료해 줍니까? 치부를 드러내야 치료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외신들로부터 형편없는 위기관리 능력과 정부의 미흡한 대처, 그럼에도 모자라 뻔뻔히 책임 전가하는 거 충분히 질타받았는데 이게 국가망신 아닙니까? 김상 씨한테, 교민 김상 선생님한테 이완구 신임 원내 총무를 비롯해서 완전히 한 방 먹은 거죠. 응? 김상 씨 말 한 대목 더 들어보죠. 침몰하는 대한민국호가 아니라 그 침몰을 지켜보고 있는 밖에 있는 가족으로서 부탁드린다. 자신을 살리고 싶으시면 가만히 있지 마세요. 본인이 가만히 있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발목이라도 잡지 마세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여당의 무슨 원내대표이자 국회 다 정한다는 사람이 그따위 소리 해서 외국에 살고 있는 분들 속이나 썩이고 걱정이나 하게 하고 말이죠. 네. 김상님의 이 글, 좀 거친 대목은 있습니다만 저는 통쾌하다고 느꼈고요. 우리와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번 세월호 사태, 그리고 그것을 대처해가는 정부 여당의 태도, 즉 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자세를 또 한 번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행간으로 골라봤습니다. 두 건으로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연결해야겠네요. 행간을 조금 더 압축적으로 해서 짧게 그리고 한 건 더 해보는 방향으로 애를 쓰겠습니다. 오늘은 행간 여기서 마칩니다.